자, 매주 목요일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증시를 바라보며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 마련되어 있죠. 바로 이성수의 마켓 포인트. 오늘도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국내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의 주제를 보니까 천스닥에도 불구하고 재미없는 코스닥. 과연 왜 그런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가 봐요. 예. 일단 올해 증시가 시끌벅적하긴 했어도 유가증권 시장은 10% 넘는 상승률을 만들었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이렇게 오른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4월 달에 천스탁 달성해가지고 네. 이제 시장 분위기도 고조되고 되게 좋았었죠. 예, 훈훈한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거 3일 천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짧은 기간에 또다시 시장이 주가 지수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코스닥 지수가 단순하게 천스탁을 놓쳤다. 그것뿐만 아니고 올해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에 비해서 크게 뒤처집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는 10%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이에 반해서 코스닥 시장은 올해 1% 전후에 정말 이거 상승하지 한 것 같지도 않은 네네. 그러한 등락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좀 과하게 표현하자면은 코스닥 시장의 상승률 대비해서 종합주가 지수가 10배나 넘게 상승했으니까 그렇죠. 코스닥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또 개인 투자자 분들이세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요즘 정말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좀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작년만 놓고 보면 코스닥도 상승률이 좋지 않았었나요? 엄청났죠. 네. 작년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거의 전 세계 상승률 탑권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상승률이었어요. 단적으로 작년 전체 네. 상승률로 본다면은 자, 코스피 지수가 30% 정도 상승할 때 코스닥 지수는 144% 상승했고요. 그리고 3월 코로나 팬데믹 때 가장 최저점 대비해서 등락률을 보게 되면 지금 화면상의 도표 중 가장 오른쪽을 보시면요. 네. 코스피 지수가 97%. 이것도 엄청나긴 합니다. 네. 자, 97% 상승할 때 코스닥 지수는 세 자릿수 126%나 상승하면서 엄청난 기록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최근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요. 자, 코스피 지수가 10%대 상승할 때 코스닥 지수는 1% 정도의 상승을 했으니 자, 작년에 그 화려한 코스닥 시장의 상승을 기대하다가 자, 지금 현재 코스닥 시장을 보게 되면은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모든 증시가 다 그런 것 같거든요. 너무 과도하게 올랐으면 좀 쉬어갔다가 또 과도하게 올라갔으면 쉬어갔다가 이게 증시의 움직임인 것 같거든요. 그런 움직임인가 싶기도 하면서도 왜 그러면 이제 코스닥 시장은 계속 답답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장이 이제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는 하지만 네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근데 그 이유를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게 되면요.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작년에 워낙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는데 특히나 작년에 상승하는 동안에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이 제약 헬스케어 업종들이 거의 독차지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열어보게 되면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봐도 제약 업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그리고 해당 종목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았어요. PBR 기준으로 해서 작년 연말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단순 평균 PBR이 13배였습니다. 네. 엄청난 숫자. 이게 퍼가 아니고 PBR이었어요. PBR. 네. 예, 자산 가치 기준. 그런데 현재는 이 수치가 7.7배로 매우 낮아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종목의 대변혁이 기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은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종목에 바뀔 거라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이미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것으로 네네.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러한 진행형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자, 앞서서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의 PBR이 크게 낮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7배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엄청나게 비싼 시가총액 최상위권의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자, 작년 연말부터 해서
최근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하락률이 제법 깊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랄까 이제 신분이 격화됐다라는 그런 비유법을 드리고 또 있는데요. 네. 작년 연말 시가총액 최상위 10종목의 등락률을 보게 되면 최근까지 마이너스 26% 이상 하락했고요. 최상위 52종목 같은 경우에는 13% 이상 하락한 것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는 1% 정도 상승했잖아요. 네네. 지금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이 뭐랄까 과거에 비해서 영광스러운 신분에서 내려오고 어허. 다른 분위기가 지금 코스닥 시장 기저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상위 종목들이 내려가고 작년에 최상위는 아니었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밑바닥에서부터. 그 모습이 뭐 옛날 역사에서 네네. 역성혁명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네.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지수를 보게 네네. 되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직접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올해 코스닥 시장은 한 1% 정도 상승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코스닥 시장도 보게 되면은 일종의 코스닥 대형주 지수, 중형주 지수, 그렇죠. 그리고 소형업종 지수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중형업종 지수와 소형업종 지수의 등락이 정말 눈부십니다. 자, 지금 화면상에 도표가 나가고 있는데요. 가운데 혼자만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게 네네. 코스닥 100 지수의 올해 등락률입니다. 마이너스 8%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 중형과 코스닥 스몰 지수의 상승률은 7%에서 18%, 특히 코스닥 스몰 지수 상승률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마켓 포인트에서 가끔씩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네네. 코스닥 지수는 표면이 이제 고요하더라도 네네. 수면 아래에서 급변이 있을 것이다. 네네. 그러니까 지수 자체는 이거 뭐 등락이 없으니까 고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코스닥 시가총액 최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마치 물이 대류하듯이 최상위권에서 자리를 좀 양보하고 네네. 오히려 중위권에 있던 게 최상위로 오거나 아니면은 가장 밑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위로 올라오는 이런 현상, 대류 현상 같은 느낌이 네네.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올 초에 나는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킬 거야. 그러면서 코스닥 시장에서도 소형주 쪽으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뭐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그럴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뭐 일부의 이야기인 거고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이 어쨌든 1% 정도밖에 못 오른 거니까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예, 뭐 조금 전에 언급드린 거는 어쨌거나 시장의 그 대형, 중형, 소형 이 섹션 부분으로 우리가 본 건데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보자면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 제가 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의 코스닥 PBR 밴드 추입니다. 네. 종종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의 PBR 밴드를 네네. 드린 적은 많은데 코스닥의 PBR 밴드는 잘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이제 코스피 PBR 밴드는 전체적으로 우상향합니다. 20여 년간. 근데 네. 코스닥 시장의 PBR 밴드는요 거의 20년 동안 그냥 옆으로 맞아요. 개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화면상에 보시면 적색선이 이 PBR 밴드의 상단부인데 이게 2007년 기준입니다. 네네. 이때 당시가 코스닥 시장의 PBR이 평균 2배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2.5배 수준인 것을 보면은 지금 PBR 밴드 상단부를 크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 지수 자체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큽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는 1000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예. 1000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다. 오히려 예. PBR로 봤을 때 자산 가치 대비 주가로 봤을 때 오히려 좀 부담스러운 시점이다. 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요. 요 레벨은 이게 아무리 성장주라는 기대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많이 반영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저 다 정리해야 돼? 뭐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게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네. 코스피 시장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가 거의 한 20% 네네. 중반 차지할 정도로. 근데 코스닥 시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 약간은 군흥할거가 가능한 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접근하실 때는 이 지수 자체 관점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그 섹션 중심으로 가실 섹터별, 필요가 네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부담스러워요. 네네.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오버슈팅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후에 후유증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저는 코스닥 시장을 만약에 접근하신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은 좀 오히려 좀 피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오히려 중하위권에 있는 종목 중에 내가 이렇게 발굴을 해봤는데 좋은 종목이 있네. 네네. 그러면은 그 종목이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코스닥 시장의 덩치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거기에서 지금까지 너무 커졌던 애들이 줄어들고 예. 작았던 애들이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으니 예. 좀 작았던 기업 가운데 이익도 잘 내고 좀 분위기도 잘 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꼭 선정을 해라.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들 종목이 또 커지게 되면은 네. 시가총액에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아하. 그들 종목이 또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네. 단단한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니인베스트먼트 이성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굿모닝 글로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는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